공작 부인 배 씨는 마지막 막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극장에서 돌아왔다. 그가 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길쭉하고 창백한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잘 문지른 후 머리채를 바로잡고 큰 객실로 차를 내오도록 분부하기가 바쁘게 벌써 한 대 두 대 볼리샤야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굉대한 그 여자의 저택으로 연이어 사륜마차가 당도하기 시작하였다. 손님들이 널따란 주차장에 내려서면 통행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매일 아침 무리문 곁에서 신문을 읽는 뚱뚱보 문지기가 커다란 문을 소리 없이 열고는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머리를 다시 빗어 올리고 화장을 고쳐 한 여주인과 손님들이 각각 다른 문으로 거의 때를 같이 하여 흥객실에 들어섰다. 객실 안은 사면의 벽은 어두컴컴하고 마루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렸는데 불빛 휘황한 식탁에는 무수한 촛불 아래서 눈같이 새하얀 상보와 얼른거리는 은 사모아르와 투명한 도자기 차그릇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여주인은 사모아르 앞에 앉아서 수갑을 벗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조용 드나드는 하인들의 손을 빌어 여기저기 의자를 끌어다 놓고 손님들은 두 패로 갈리어 각각 자리를 정하였다. 한 패는 여주인과 함께 사모아르 곁에 자리를 잡고 다른 한 패는 검은 비로도 옷차림에 칼날 같은 검은 눈썹을 가진 미모의 공사 부인을 중심으로 객실의 반대편 끝에 모여 앉았다. 어느 패에서나 다마는 항용 그러하듯이 처음 얼마 동안은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거니 인사를 나누거니 차를 건커니 받거니 하느라고 간간히 중단되며 마치 어디가 멈춰 설 곳을 찾기라도 하는 듯 이리저리 자꾸만 동요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배우로서 비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카울바후를 연구했다는 걸 쉬이 알 수 있지요. 하고 공사 부인의 패에서 한 외교관이 말을 꺼냈다. 그걸 눈여겨보셨는지요? 땅에 쓰러지면서. 에그, 제발 그 닐손의 얘긴 그만둡시다. 그 여자에 대해선 신기한 말이란 아무것도 할 게 없지요. 눈썹이 없는 뻘건 얼굴에 달에도 안 들이고 다 낡은 비단 옷을 입은 담갈색 머리의 뚱뚱한 여인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는 꾸밈없는 소탈한 태도와 람포한 언행으로서 유명한 익살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흐까야 공작 부인이었다. 그 여자는 두 패의 중간에 앉아서 양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패에고 말참변을 하는 것이었다. 난 오늘 세 사람한테서나 카울바호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마치 서로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꽃 같은 말을 하겠지요. 그나마 그 문구가 무엇이 그리 신통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모지르는 바람에 다마는 그만 허리가 꺾이고 말았다. 그래 또 새 화제를 궁리해내는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재미있는 하지만 악의는 없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하고 영어로 스몰 토크, 짤막한 재담이라고 하는 재치있는 담화에 대단한 능수인 공사부인이 그 역시 이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외교관에게 청하였다. 그런 게 제일 어렵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건 맵짜야만 재미도 있는 법이랍니다. 이렇게 외교관은 미소를 띄우며 말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디 해볼까요? 그런데 화제를 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건 우선 문제는 화제니까요. 화제만 주어진다면야 그것을 엮어나가기는 수월한 일이죠.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 전 세계의 유명한 담화에 능수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필시 재치있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였을 겁니다. 재치있는 말이라는 게 모두 이제는 따분해지고 옛날에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요. 하고 웃으면서 공사 부인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다마는 아주 점잖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로 너무 점잖은 말이었던 까닭에 그것은 다시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결국 언제나 확실하고 틀림없는 화제, 즉 험구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 뚜슈케위치는 어딘가 루이 15세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식탁 곁에 서 있는 브론드의 젊은 미남자를
눈으로 가리키며 외교관이 말하였다. 정말 그래요. 그분은 이 객실과 취미가 꼭 맞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여기를 찾아다니시는 거지요. 이 화제는 한참 동안 끊어지는 일 없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객실에서 말할 수 없는 일, 즉 이 집 여주인과 뚜슈케비치와의 관계를 넌지시 빗대고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편 사모와르와 여주인을 둘러싸고 앉은 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마는 처음 얼마 동안 세 가지 피치 못할 째마, 최근의 사회 뉴스, 극장의 비평,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시비질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그것도 맨 마지막 즉 타인에 대한 험구라는 것에 이르자 드디어 거기에 낙착되고 말았다. 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말찌슈아도 아니 딸이 아니고 어머니 말이에요. 눈부신 장미색 의상을 짓는다는군요. 아이 저런 편이 있나. 그거 참 볼만하겠어요. 그런 영리한 분이 사실 그이는 미혹한 여자는 아니니까요. 어쩌면 그걸 모르시는지 참 이상한 일이랄 밖에. 글쎄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좌중의 사람들은 제가끔 그 불행한 말찌슈아를 비웃고 비난하고 할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 다마는 바야흐로 타오르는 화토불 마냥 흥겨운 활기를 띄어갔다. 열렬한 판화 수집거로서 뚱뚱한 호인물인 배씨의 남편 공작이 자기 아내한테 손님들이 모인 것을 알고 구락부에 가는 길에 잠깐 객실에 들렸다. 부드러운 양탄자우로 발소리도 없이 그는 슬그머니 мя흑가야 공작 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어디 닐손이 마음에 듭니까? 하고 그는 말을 걸었다. 에그머니, 그렇게 살금살금 달려드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 깜짝 놀랐네. 하고 그 여자는 중얼거렸다. 제발 저하고 오페라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야 음악에 대해선 생판 백지이신걸요. 차라리 제가 당신 수준까지 내려가서 당신 좋아하시는 도작이나 판화 이야기라도 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래, 일전 고물시장에서 무슨 보물을 구하셨나요? 구경시켜드릴까요? 하지만 부인이 무얼 아실라고? 보여주세요. 난 무얼 하더라? 은행가. 그 은행가 양반들 집에서 그걸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나요? 그들 집에 아주 훌륭한 판화가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구경시켜주더군요. 아니, 당신께서도 슈츠부르그 댁에 가셨댔나요? 하고 사무아르 곁에서 여주인이 물었다. 그럼 갔더랬지요. 남편과 같이 오찬회에 초대받고 갔어요. 그런데 듣자니 그 오찬회에 내놓은 소스만도 1000루블이나 먹었다는군요. 일덩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мя가야 공작 부인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무언가 풀쭉쭉하고 영 고약한 소스였어요. 하지만 얘는 얘대로 차려야겠기에 이쪽에서도 그들을 초대했지요. 그래 난 85고 베이까 들여서 소스를 만들었더니 맛이 아주 좋다고 모두들 대단히 흡족해 하겠지요. 나야 어디 1000루블이나 드는 소스를 만들 수 있어야지요. 저분은 참 천하일품이에요. 하고 여주인이 말하자 참 놀라운 분이요. 하고 누군가 맞장구를 쳤다. мя가야 공작 부인의 말이 자아내는 효과는 언제나 독특한 것이었다. 그 여자가 이런 유별난 효과를 자아내는 비결은 방금만 해도 그렇지만 때와 장소에 꼭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 꾸밈없는 단순한 말 가운데 특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가장 재치 있는 해악의 작용을 하였다. мя가야 공작 부인은 어째서 이런 말이 그처럼 효과를 나타내는지 스스로도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мя가야 공작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공작 부인을 둘러싼 폐에서도 자연히 담화가 중단되었는지라 여주인은 두 패를 한데 합하려고 공사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거기서들은 정말 차를 안 드실 테예요?
그러시지 말고 이리들 오세요.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아주 좋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꾸하고는 공사 부인은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잠옷 흥미가 그것은 잠옷 흥미 있는 이야기였다. 까레닌 부처가 말밥에 오른 것이었다. 안나는 모스크바를 다녀오더니만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쩐지 퍽 이상스럽거든요. 하고 안나의 동무가 말하였다. 그 중에도 제일 큰 변화는 그이가 알렉세이 우론스키의 그림자를 달고 돌아온 그것이지요. 공사 부인이 받은 말이었다. 뭐라고 하셨죠? 참 그림의 우화에 그림자 없는 사람이나 그림자를 잃은 사람이란 게 있지요. 그건 무슨 죄를 지은 탓으로 그런 벌을 받은 거라지요. 한데 그런 처벌이 무엇가 무서운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선 그림자가 없다면 퍽 불쾌한 일일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여자란 보통 뒤가 좋지 않는 법이라오. 하고 안나의 동무가 보태었다. 실없는 소리를 그만두어. 입에 햇바늘 날이다. 하고 мя흐가야 공작 부인이 이들의 수작을 듣고 대뜸 핀잔을 주었다. 까레니나는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난 그의 남편은 좋아 안 하지만 그이는 대단히 사랑해요. 어째서 그의 남편은 좋아 안 하시나요? 그이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하고 공사 부인이 말하였다. 저의 남편은 그분 같은 정치가는 구라파를 통틀어도 몇 안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글쎄, 우리 집 양반도 나보고 늘 그런 말을 합디다만 난 고지 듣지 않아요. 하고 мя흐가야 공작 부인이 대꾸하였다. 우리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한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내 생각엔 그저 어리석은 인간이지요. 물론 이건 조용히 하는 말이지만 글쎄 그렇지 않아요? 이러고 보니 모든 게 아주 분명해지죠.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현명한 분이라고 지켜 올리는 바람에 난 그이의 총명한 점을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그러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는 결국 내 자신이 바보가 돼서 그러려니만 생각했어요. 한데 내가 그이는 어리석은 인간이요. 고 말하고 보니 물론 조용히 하는 말이지만요. 모든 게 아주 분명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아이, 오늘은 험구가 여간 아니시군요. 원 천만에요. 그저 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냐 그이가 멍텅구리냐 둘 중에 하나지요. 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를 두고 바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자기 재산에는 만족하는 자 없으나 자기 두뇌에는 누구나 만족하는 법이라. 하고 외교관이 프랑스의 식구를 울펐다. 그래요. 과연 옳은 말씀이에요. 하고 мя흐가야 공작 부인은 바삐 그의 말을 받았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안나를 두고 시아비아 하는 걸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그이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다정한 분입니다. 문 남자들이 그이한테 반해가지고는 그림자처럼 줄줄 뒷거리를 따라다니는 걸 아무렴 그이들이 어떡하겠소? 글쎄 저도 별로 시비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고 안나의 동무가 발명을 하였다. 아무도 우리 뒷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시비해도 좋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안나의 동무에게 단단히 오금을 박아주고는 мя흐가야 공작 부인은 공사 부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야흐로 프로시아 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식탁 옆 폐에 끼어들었다. 거기서 무슨 악담들을 하셨어요? 하고 베시가 물었다. 까레닌 부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공작 부인께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셨답니다. 미소를 띄우고 자리에 앉으면서 공사 부인이 대답하였다. 재미있는 얘기를 듣지 못했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주인은 출입구 쪽을 돌아다보더니 아이 이제야 오셔요 하고 막 들어서는 우론스키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다. 우론스키는 좌중의 사람들과 모두 안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을 만나는 터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방금 마주 앉았던 사람들한테로 되돌아오기라도 하는 듯 극히 예사로운 태도로 방에 들어섰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요? 이렇게 그는 공사 부인의 묻는 말에 대답하였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해야겠군요.
실은 희극을 구경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마 100번은 더 구경했을 겁니다. 근데 언제가나 새로운 만족을 느끼는군요. 참 기막히게 재미납니다. 물론 그게 남 부끄러운 일이란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오페라 극장에 가선 줄곧 졸기만 해도 희극이라면 맨 나중까지 놀러 앉아 구경하지요. 참 재미있거든요. 오늘 밤엔. 그는 한 프랑스 여배우의 이름을 들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공사 부인이 아주 질색이라는 듯 익살스런 태를 지어 보이며 그의 말을 막았다. 아이, 제발 그런 망측한 얘기는 그만두세요. 그럼 그만둡시다. 더구나 이 망측한 일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터이니까요. 거기도 오페라처럼 의뢰 가야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면 모두들 앞을 다투어 구경 갔을게요. 하고 마흐카야 공작 부인이 말을 받아 한마디 하였다.